자,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예상치 못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 상황을 내놨었죠.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단식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전면적 국정 쇄신, 개각을 단행해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식에 들어가면서 요구 사항이었고, 중간에 또 박광원 원내대표도 5가지의 요구 사항을 걸면서 단식을 이제 중단하는 요구 조항을 걸은 바가 있습니다. 5가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때 이제 한덕수 해임 건의안 제출이 됐고요.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 절차 도입, 그다음에 불법 저지른 검사의 탄핵 추진, 그다음에 국민항쟁 도입 등등의 5가지 조건을 했는데 이 중에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건 없고, 뭐 이제 민주당에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를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검사 탄핵안도 국회를 초유의 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물론 2가지는 서정욱 변호사님, 2가지는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원래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이 바꿔달라, 여당이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식 요구 사항이 도중에 바뀌는 걸 처음 봤어요. Y에서는 이제 직선제가 주된 거죠. 예. DJ는 이제 그 지방자치를 해라. 예. 황교안 대표도 지소미아를 연장해라. 이런 게 일관된 명분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단식 도중에 저는 바뀌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게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검사 탄핵 있죠. 이게 우리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예.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덕수 해임 건의안도 엄청난 일이잖아. 예. 9번 있었는데 통과된 게 처음이잖아. 예. 근데 언론에서는 전부 이것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물타기 아니냐. 이래서 이게 별로 관심이 없고, 아마 이게 한덕수 총리나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국회 통과됐나? 이걸 모를 정도로 이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게 저는 민주당이 행포고요. 그다음에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당시에 평검사가 기소를 하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위에 다 결재를 거칩니다. 우리 신문사도 말단 기자가 있고 데스킹 가지고 다 있잖아요. 근데 잘못해두면 위에를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소했던 검사 있잖아요. 이분을 탄핵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이 2개 탄핵하고 해임 건의안, 이거는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 물타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지켜보셨었죠.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시죠.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이재명 대표의 단식안으로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뭔가 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가서 위로도 하고 또 중단도 요청하고 뭔가 이거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게 끝났단 말입니다. 이게 뭘 남겼다고 지금 생각이 드세요? 지금 방금 저희가 본 민주당이 내건 조건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이다. 그 조건을 찬찬히 보시면 어느 하나 정부 여당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의례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어떤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단식이 이재명 대표가 표결 직 전날 메시지를 통해서 부결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잖아요. 그 순간 이 단식은 방탄 단식이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탄 단식이 눈에 보였는데 정부 여당이 어떤 주고받기를 한다. 이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이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과 삶과 직결돼 있습니까? 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뉴욕 유엔본부 가서 40개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국무총리께서는 또 내일 또 가서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답니다. 네, 합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에만 너무 몰두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미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이 됐고 심사 날짜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젠 이재명 대표도 이성을 좀 되찾고 민주당도 이성을 되찾아서 영장실질 심사를 당당하게 받고 그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전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오랫동안 단식을 하면 힘도 들 텐데 네. 특히 이제 표결 전날 장문의 SNS 네. 글을 올렸잖아요. 본인이 올리진 않고 아마 불러주고 누가 받아 썼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누가 하던데 네. 그러기에도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굳이 왜 그런 메시지를 내보냄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표결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런 왜 그랬을까요? 부분이 아마 본인이 최종적으로 의원들에게 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는 결단 아닌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선 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그랬었죠. 얘기했습니다. 6월 달에도 비슷한 취지로 본인이 영장실질을 받으러 법원으로 걸어가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민주당의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민주당에선 계속해서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 수사가 굉장히 좀 오래된 수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치 시간을 저울질하듯이 이 시점을 고른 거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부결적으로 또 가닥이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당대표와 상관없이 개별 의원들이 결단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당대표는 이 SNS 글을 올리는 순간 사실 과거에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처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주당 내의 기류도 좀 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자, 3일 앞으로 다가온 영장 심사 어떻게 대비하게 될지 그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바로 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